함수의 개수는 겁나 중요해요. 겁나. 모든 어려운, 모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말씀드리면 모든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다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로 다 어렵고 함수의 개수 문제로 킬러 만들고 준킬러 만들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라는 형태죠. 함수의 개수는 형태인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빈상자 없으면 뭐랑 같다고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만들면 되죠. 아니면 치역 개수를 조정하면 돼요. 내가 5개가 있는데 치역을 3개가 있다라고 하면 5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경우, 2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는, 무조건 3개를 딱 선택하는 경우로 제한되죠. 적어도도 아니죠. 3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빡 제한되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는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수많은 조건들을 이래저래 다루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된다. 중복조합에서 지금 함수의 개수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함수들을 이제 중복조합을 배우면서 다 셀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주 기초, 이거는 별로 뭐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1, 2, 3, 4 뭐 이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전체 함수의 개수 3개만 할까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얼마가 돼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4승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뭘 기준으로? 정의역 x를 기준으로 열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죠?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함수 x는 뭐예요? 반드시 가야 하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인지만 세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시면 너 3가지, 너 3가지, 너 3가지, 너 3가지 해서 3의 4승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개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뭐예요?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갈 수 있고요. 5번까지 있어요. a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돼요? 5가지가 있고요. a가 하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b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2가지가 되니까 1대1 함수는 뭐예요? p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써놓긴 했는데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와 같다? 순열과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y로 대응할 때 x1과 x2가 이렇게 되면 fx1과 fx2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야? 얘가 얘보다 크면 크지가 않네. 망했네. 계속 바꾸고 있네. 자, 이런 거죠. 얘가 얘보다 크면 나온 것도 뭐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뭐 몇 가지 방식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읽으시면 뭐가 돼? 얘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에 있다가 되는 거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고요. 자, 요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감소함수라고 했죠. 그쵸? 증가든 감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가든 감소든 결국은 뭐야?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죠. 나는 이것저것 서로 다른 걸 넣으면 크기는 뭐야? 알아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 6, 7 중에 2, 6, 4, 1을 뽑았어요. 2, 6, 4, 1을 뽑았으면 알아서 뭐야? 1이 제일 작은 거, 2가 2, 3이 4, 4가 6에 알아서 대응하겠죠. 왜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조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냥 이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x1, x2라고 한다면 뭐야? 순서가 역전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그럼 이게 증가라고 보면 앞과 뒤의 차이가 이건 또 뭐라고 보면 돼? 이쪽은 또 감소라고 보면 되니까 증가든 감소든 순서가 정해진 건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포함되면 되겠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뭐야? 앞에서 나온 걸 뒤에서 또 나올 수 있죠. x1이 가리킨 걸 x2가 또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걸 뒤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중복조합이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1이 2를 맞았어.
그러면 2가 2를 또 맞을 수 있어? 있다고. 왜 없어? 앞에서 나온 게 뒤에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즉 1, 2, 3, 4가 있으면 1이 2를 맞았으면 얘도 또 뭘 맞을 수 있어요? 2를 또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더라? 중복조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될 건, 자, 요 기호에 관한 거죠. 요 기호가 떴다. 요거나 작거나 같다나 크거나 같다가 뜨면 작다와 당연히 크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같다라는 건 뭐야? 앞에서와 뒤에서가 또 똑같이 같을 수 있으므로 요게 뭘 의미해? 중복이란 말을 의미할 거고 요게 뭘 의미해? 조합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이 기호는 무조건 뭘 의미한다? 중복조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사실 앞에 것까지는 전부 다 고1 수학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거는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74번이요. 자, 1, 2, 3에서 4, 5, 6, 7로 갈 때 뭐 이것저것 해보래요. 알겠습니다. 뭐 쉬운 거예요. 자, A에서 자, B로 가는데 1, 2, 3에서 4, 5, 6, 7로 간다. 자, 그럴 때 얘는 뭐죠? 다른 거를 넣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1대1이라는 소리죠. 요거는 1대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걸 넣으면 뭐야? 다른 곳으로 간다 이 얘기니까 1대1이니까 당연히 몇 가지가 돼? 4 곱하기 3 곱하기 4p3이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자, 뭐야? 밑에 거는 조합이죠, 조합. 그러니까 뭐가 돼? 4C 3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아무거나 3개 뽑으면 알아서 크기가 알아서 대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4, 5, 7로 뽑으면 4, 5, 7로 들어갈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는 4H3이야? 3H4야? 아, 이제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4H3이냐? 3H4냐? 3H4야? 4H3이야? 서로 다른 게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지 않습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둘 다 서로 다릅니다. 알겠어. 알겠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니? 3개를 뽑니? 4개를 뽑니? 3개를 뽑죠.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열라고 하는 거야. 1, 2, 3이잖아. 그치? 몇 개를 뽑니? 3개 뽑아요. 3번 뽑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거든. 뭐 다른 거 증명할 때 쓰이긴 하는데요. 잘 볼까요? 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1, 2, 3이야. 4, 5, 6, 7이야. 자, 얘들아 그러면 이런 거 돼 안 돼? 이런 거 돼 안 돼? 이거 되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중복조합은 뭘 보시면 되냐면요. 이걸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쪽을 지우시면 4와 5와 6과 7이 결국 몇 개를 맞아요? 몇 개를 맞습니다. 맞은 화살표가 몇 개예요? 자, 3개예요. 뭐예요? 돌 던지기랑 똑같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어를 가려버리면 되거든요. X를 가려버리면 누가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선생님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말 하실 수 있어.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인 것 같아. 나는 원래 방법을 싫어해. 무슨 말이냐면 방법만 아는 걸 싫어한다고. 정수기야? 씨 누르면 나오게? 자판기냐고. 그런 거 존나 싫어해. 왜 이렇게 하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거 왜 조합인지 설명할 수 있어?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크게 정해졌으면 왜 조합이야? 내가 뭐라 그랬니? 1, 2, 3을 뽑든 3, 1, 1을 뽑든 2, 1, 3을 뽑든 크기는 알아서 간다라고 했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 2, 3이 있는데 1, 2, 3이 갈 건데 맞지? 1, 2, 3이 갈 거잖아. 지우기 전에 5, 5, 7을 뽑으면 5, 5, 7을 뽑든 5, 7을 뽑든 7, 5를 뽑든 무슨 상관이야? 무조건 1, 2는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크기가 정해졌다며. 1, 2가 작은 걸 가야 되고 맞잖아. 2개면 얘가 뭘 가야 돼? 큰 걸 가야 된다고. 뭔지 알겠어? 그럼 어디서 왔는지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진다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x는 그냥 없고 y가 맞은 화살표 개수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똑같은 거야. 뭐야? 나는 뽑기만 하고 그럼 순서는 알아서 갖다 붙을 거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들아 또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또 연결해 보면 얘들아 봐봐. 아니 그러면 맞는 걸 생각하시면 맞는 것만 생각하시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맞잖아. 내가 1, 2, 3이 여기 있다고 치면 맞잖아. 이거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단 말이야. 맞지? 1, 2, 3이 있다고 치면. 오케이? 그러면 뭐만 가능한 거야? 좀 어려운 문제들에 보통 쓰이는 것들인데 A가 1, 2, 3이야. B가 4, 5, 6, 7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이 6으로 가버렸어. 자, 얘는 어디로 갈 수 있니? 6이나 7로밖에 못 가. 그러면 1이 뭐가 돼? 마지노선 같은 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걸 딱 그어놓는 순간 이 위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버려져. 뭔지 알겠지? 위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순서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 뭔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로 이해해도 상관없다고. 얘가 뭐야? 이 뒤에 건 다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를 또 못 가. 이거 또 못 가고 이 밑으로만 가야 돼. 이건 뭐가 돼? 이건 조합이지. 중복은 또 맞은 걸 또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합, 중복 조합의 상황이면 내가 얘를 어떻게 화살표를 그어야 될지도 금방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려운 함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49페이지에 맨 밑에 두 줄이에요. 함수가 맞은 화살표의 개수, 즉 공역의 원소가 맞는 화살표의 개수만 생각하면 중복조합이라는 거죠. 알겠죠? 다 메모 좀 해놓으세요. 니들이 알아서 필기해 놓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방법은 나중에 까먹을 거 아니야. 좀 답답하다니까 나는. 나 너희들 말고 난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다 답답해. 그냥 집어삼켜서 외우든가 못 외울 거면 이유라도 알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지금 알 것 같은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돼. 지금 알 것 같으니까 맨날 나중에 가면 모른다 그러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나열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일종의 뭐와 같다고. 난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어. 최소값 마지노선이냐. 최소값이 그냥 밀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 넘어서는 안 간다는 거였잖아. 이거 넘어서 갈 수 있으면 뭐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맞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특정 것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다 뭐였어? 기본적으로 기준선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뭐 기억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A는 B보다 크고 뭐 예를 들면 B는 C보다 커. A는 B보다 C보다 클 텐데, 그치? 뭐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뭐가 기준이 되겠어? B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A를 세고 C를 세고 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아니 물론 요거는 크기가 다 일렬적이긴 한데 뭐 마땅한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니지 A는 C보다 크고 B도 C보다 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다. A, B 사이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재작년 수능 문제인가? 그 겨울방학 때 나랑 풀어봤던 그 문제 아니냐, 그치? 이건 당연히 뭘가 기준이어야 돼? C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C가 제한 조건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럼 C를 잘 세워놓으면 그 바리케이트 이쪽 영역 안에서 셀 건지 이쪽 영역 안에서 셀 건지 넘어갈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75번 갑시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가에다 별표 치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이제 원래 별표 치라면 진짜 안 하잖아. 뭐 적으란 말도 안 하잖아. 씨. 하세요. 함수 문제는 너무들 어려워해서 좀 그래요. 저도 어려워요. 뭐 저도 쉽다는 건 자꾸 아닌데 기본적인 어떤 이제 뭐라고 할때 생각의 출발 자체 같은 걸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면 치역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돼. 다른 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치역부터 생각하셔야 돼. 치역의 원소가 3개다. 그럼 뭐야? 이 중에서 치역이 될 원소 3개를 뽑고 그걸로만 생각하시는 거야.
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조건이 걸려도 다 똑같아요. 치역이 결정되면 그냥 치역 중심의 사고를 하세요. 걔만 맞는 거예요. 걔는 다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3개 이내도 아니에요. 3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아예 버릇을 들여놓으세요. 제 기억에 요 4년간 제가 느끼기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가장 인상적인 문제 하나는 함수 문제였는데 그 치역 문제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애들한테 해설할 때마다도 계속 치역 중심 사고를 해라. 함수가 어려워지면 그냥 치역 중심 사고를 항상 하셔야 돼. 합성된 것도 나오거든요. 작년 수능 동안 합성된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치역 중심 사고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 치역을 뽑으면 되겠죠. 얼마야? 5C 3에서 내가 1과 2와 3을 치역으로 뽑았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의의 두원소 x1, x2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자, 나를 읽어보시면 뭐야? 나의 경우는 뭐야? 중복조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복조합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너희들은 뭐야? 이 3개가 뭐야? 맞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뭐 이런 걸 맞는 거지. 화살표 몇 개 맞을 거야? 5개 맞으실 거야. 그래서 이 3개가 화살표 몇 개를 맞을 거야? 5개를 맞으실 거야. 근데 뭐 해야 돼? 무조건 하나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하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 뭐야? A, B, C는 어떤 조건이 걸려요? 자연수 조건이 걸리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거 분할 분배로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왜 틀리는지는 니들이 좀 해보세요. 제가 코멘트에도 써놨는데 분할 분배로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3개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야? 2, 2, 1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 1, 1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 이거밖에 없어요. 5개를 맞잖아. 이 5개가 3개로 가시려면 여러분이 5개가 3개로 가는 상황을 만든다면 실제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마 너 가고 너 가고 너 가고 너 가고 너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아, 그럼 뭐야? 3, 1, 1이 가능하네. 그 다음은 얼마가 돼? 2, 1이 가능하네.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세면 되잖아. 이렇게 되시면 틀려요. 이렇게 되시면 중복 나와요. 세보시고 틀리신 다음에 왜 틀렸는지 묻지 말고 니네가 찾아라. 좀 지친다 사실 이 얘기. 그냥 이렇게 아니 해봐. 근데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멘트에 친히 써놨다니까. 분할 분배로 풀면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야 사실. 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근데 방금 거 괜찮잖아. 그래서 함수에서 중복조합이 나오면 맞은 개수로 우리가 부정방정식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자, 다음이요. 자, 제가 요걸 넣은 거는 2가지 의도로 풀자예요. 2가지 의도. 2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자, 1번은 그냥 쉽죠. 1번은 뭐야? 중복조합이죠. 1, 2, 3이 어디로 가야 돼요? 1, 2, 3, 4, 5로 가야 되는데 크기가 어떻대? 자,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1로 간 것보다 2로 간 게 크거나 같아야 되고 3으로 간 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야? 3H, 5H3 헷갈릴 때마다 맞은 거야. 세면 되지. 그치? 얼마야? 5H 3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렵지 않더라. 자, 얘는 2가지로 푸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1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뭐야? 읽으시면 되죠. 자, F1은 F2보다 작고 F인 F3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죠. 거나가 나왔으니까 또는일 거고요. 또는이니까 분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F2는 F3보다 작다와 F2와 F3은 같다가 들어간 건데 이 경우 모두 왼쪽에 이건 조심하셔야겠죠. 이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너는 뭐가 돼요? 5C 3이 되고요. 너는 얼마가 돼요? 5C 2가 되겠죠. 맞습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너는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1번이고요. 만약에 내가 제거하는 방법으로 푸실 수도 있죠. 뭘 쓸 수 있어요? F1과 F2와 F3을 다 같다고 이렇게 놓으시면 뭐가 돼? 5H3에서 그쵸? 뭐만 빼시면 되는 거야? 요것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F1과 F2가 뭐한 거? 같으면서 F3은 뭐한 거? 이렇게 되는 거 되니까 그치? 이해돼? 요거는 하나만 세면 되는 거잖아. 퉁쳐서 요거 2개만 세시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빼기 5H2로 계산하셔도 같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거해서 풀든 그치? 크거나 같은으로 풀든 네 마음대로 하셔야 되고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할
할 줄 알아야지. 우리 방법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 함수의 개수는 아닌데요. 부등호 처리하는 방법이어서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갖다 놨어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이게 FA고 FB고 FC라고 하고 맞잖아. 아니 ABC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7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똑같은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함수의 개수로 해석하시고 똑같이 풀어도 된다. 당연히 이건 뭐겠니? 중복 조합이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BC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얘를 나열해봐도 알아. 미안해. 중복 조합 아니지. 나열해봐도 알지. 2, 3, 4 되잖아. 2, 4, 뭐 6 되고 뭐지? 2, 7, 7 되나? 이런 거 안 되네. 그치? 순서 역전도 안 되는 거니까 나는 7개 중에 뭐 하시면 돼? 3개를 뽑기만 하면 될 거고요. 그쵸? 너는 요거 차이니까 너는 뭐 하시면 되겠다? 7개 중에 3H7이야 7H3이야? 이거 헷갈린다니까. 3H7에 7H3이야. 7H3이야? 맞지? 서로 다른 숫자 7개 중에 너가 그치 고르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세고 저거 세고 할 때 헷갈리는데 이건 좀 덜 헷갈리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봐봐요. 자, 여기서 얘와 얘 사이. 자, 노란 거. 자, 노란 거에서 여기 식들은 뭘 의미하는 거? H를 의미하죠. 중복조합을 의미했던 거고요. 당연히 이 노란 거에서 누구? 얘는 뭘 의미하는 거? 얘는 C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뭘 의미하는 거니? 여기 H니? 아니지, 그치? 내가 방학 때 한 번 했지, 그치? 이거 H 아니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어? 그냥 숫자의 범위예요. 맨 마지막 건 그냥 숫자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 해석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이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1부터 7까지 했으니까 에라이 너는 여기부터까지 정수다 그러면 1부터 7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맨 마지막 끝은 숫자의 범위이므로 우리가 뭐야? 얘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책에 친히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그쪽 마지막 부등호에는 뭐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이게 막 섞이면 헷갈린다고. 선생님 뭐가 헷갈리니까 이 문제가 헷갈리겠지 이 새끼들아. 알겠습니까? 바로 답이 안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좀 되게 마음이 답답한 거야. 야 너는 무슨 얘기니? 너는 2부터 하란 얘기야. 그럼 A, B는 무슨 관계니? 조합이란 얘기지. 2부터 5까지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세? 다시 2일 거고. 맞지? 너는 5부터 조합이었다. 중복조합이었다. 아니지. 얼마부터야? 너는 6부터 얼마까지야? 10까지고 너는 뭐야? 중복조합이니까 두 개를 뭐 하시면 돼? 곱하면 되겠다 이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어렵죠? 너는 뭐라고? 여기는 숫자의 범위. 너도 숫자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숫자의 범위가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아니죠. 79번 안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거죠. 얘는 뭐죠? 1부터 8이니까 이거는 분석하실 필요 없는 거였고 그 안쪽만 분석하시면 되니까 결국 뭐야? 같다 와. 그치? 크다 와 하나 쓰시면 되니까 1부터 8까지니까 얼마야? 8C 4 더하기 미안해 8C 3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야? 9C 4가 더해야죠. 끝. 거봐 이런 걸로 지금 수납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좀 답답한 게 다 틀렸어? 맞걸? 맞잖아. 8C4 더하기 8C3 알겠어?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라면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당연하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정도 레벨은. 왜냐 아까도 봤지만 요건데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8까지니까 걔가 얼마가 돼? 84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차피 이거니까 그냥 너는 이거 하나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곱하기 1로 세도 되는데 난 곱하기를 좀 싫어해. 원래 좀 싫어해. 뭐 한 가지요 뭐 이런 거를 잘 안 해. 그냥 안 센다고 생각하지. 안 세도 되잖아. 너만 계산하면 넌 자동인데 뭐하러 세. 그럼 뭐 몇 개만 결정하면 돼? 3개만 결정하면 되니까 83일 거고 맞지? 우리가 파스칼을 배웠으니 83 더하기 83 얼마가 돼? 94가 되겠네. 94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고 이것 때문에 그래. 워크북 수준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복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 정복하기가 사실 다른 과목보다는 좀 덜 어려우니까 이런 정도는 빨리빨리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조금 어드밴스한 개념으로 갑시다. 자, 이제 등호와 부등호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저는 요거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과 10은 뭐예요? 바운더리죠.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얘는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를 다시 쓰시면 1부터 10이었고요. 그쵸? A, B, C, D, E인 상황이에요. 그쵸?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만 풀게 되면 얘가 뭐야? 크거나 같다, 얘가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든 어쨌든 뭐 이게 들어가니까 오어가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A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2번 A가 B보다 큰데 너는 같고, 그쵸? D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쵸? 자, 3번 A, B, C, D, E인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뭐가 있어요? 너도 같고, 그 다음에 나도 헷갈리네요. 너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는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C 5가 되고요. 너는 10C 4가 되고요. 너도 10C 4가 되고요. 너는 10C 3이 되니까 요거를 더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더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시면 되죠. 요거 파스칼 걸어서 더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그냥 계산하시면 똑같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과연 이렇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요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쉽게 전화해서 풀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해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1부터 10까지예요. 그럼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0부터 어디까지야? 11까지 똑같죠. 왜냐하면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문자로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케이? 너무 어렵게 정리 안 하셔도 돼. 무슨 말이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a 여기 있고 a-를 여기 있고 a 플러스를 여기 있으면 요걸 얘기하죠. 정수일 때. 오케이? 정수일 때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를 그쵸? 구멍을 뚫으면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한 칸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간 거랑 두 개 같아 안 같아? 같겠죠. 어차피 선택되는 건 뭐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뭐더라? 얘를 한 칸 옆으로 밀면서 모을 수 있더라? 등호를 없앨 수 있다랑 똑같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책에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 봐도 똑같겠죠. 뭐야? x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똑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x가 b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이쪽으로 가니까 b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한 칸 밀면서, 그쵸?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야? x가 b-보다 크다라고 하시기 똑같겠죠. 잠깐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또 바꿔볼까요? 이걸 바꿔볼까요? x는 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문자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숫자는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x가 지금 b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b거든요. 그쵸? 그럼 왼쪽이 뭐가 돼요? b-, 이런 거잖아. 이건 다 해당되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뭐랑 똑같아? 땡기는 거죠. 이쪽으로 땡겨갖고 뭐야? b-1부터. 어차피 얘가 해당하는 게 얼마부터니까? b-1부터잖아요. b보다 작다고 한다면.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등호가 없는 걸 등호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호가 있는 걸 등호로 없애버릴 수 있어요. 통일시킬 수 있어요. 통일시키면 뭐가 돼요? 조합으로 바로 풀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보면 양쪽으로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밀어볼게요. 자, 밀어보면 첫 번째 1, 순서를 좀 지켜서 밀면 돼요. 자, B, 등 없앨 거예요. 그럼 너가 얼마면 돼요? C가 아니라 한 칸 옆으로 가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C 플러스 1. 등을 없애면서 C 플러스 1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C까지니까. 잘 생각해봐. C까지잖아. 그러니까 C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거기 포함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너도 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너가 1 올라가면 너도 1 올라가야 돼요. 이것만 익숙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너는 얼마가 돼요? 2 플러스 1이 되고요. 너는 11이 돼요. 사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이 과정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아.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B, C 플러스 1, D 플러스 1, 그 다음 뭐가 돼요? 2 플러스 2, 12가 돼요. 됐습니까? 자, 됐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요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알아서 숫자 맞춰 들어가면서 되니까 1부터 12 사이에서 그쵸? 조합으로 된 거 몇 개 고르시면 돼? 5개 고르니까 12C, 5가 답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거 2 플러스 2인데 뭘 보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거나 골라서 갖다 끼워 넣으면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는 그냥 얘를 구하는 거예요. 2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맞춰서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선택했어. 1부터 12 사이에 10을 선택했다고 치시면 알아서 12를 선택했다고 쳐. 그럼 너가 12가 되잖아. 너가 12가 되잖아. 1부터 10이니까 12가 얘라고 치면 너가 10인데 2는 얼마가 돼? 알아서 10으로 들어가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위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신경 안 써주시고 우리는 뭐더라? 요 5개의 요소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양쪽 값이 얼마인지만 체크해서 그냥 조합으로 다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구할 필요가 다 일일이 밀 필요가 없어요. 미는 게 몇 개 있으면 돼. 정확히 말하면 미는 게 2개 생기잖아. 그럼 너 11로 바뀌겠네. 이렇게 풀면은 제일 빠른 거예요. 답만 구할 때에는. 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연습하실 때. 자, 그럼 이제 뭐 할게요? 일로 땡겨 볼게요. 일로 땡기시면은 어떻게 되겠어? 부동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하나씩 땡겨보자. 자, 1, A 땡겨요. 얼마가 돼요? B-1 되겠죠. 왜냐면 B보다 작으니까 B-는 포함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직선 생각하시면 돼. B보다 작으니까 B-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땡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 C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할게요. C-1이죠. 너도 와야 돼요. 너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D-1 얼마야? E-1 이제 9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 하나 더 땡기는 거야. 1, A, B-1, C-1, D-2, E-2 얼마야? 8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너는 8H5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자, 이게 얼마랑 같아요? 12CO랑 같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등호는 밀고 당기는 걸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림도 그려놨어. 내가 하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니까 얘가 포함되니까 하나 밀면 포함이 안 된다고. C까지는 포함된다고. 예를 들면 C까지는 포함된다고. 이게 B가 이런 건 아닌 건 아는데 B를 X 같은 걸로 놔봐. C까지는 포함되니까 하나 밀면 뭐야?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건 포함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밀려버리면 되거든. 나중에 익숙해지면 니들이 미는 모양이 나와. 밀면은 플러스 1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어. 알겠어? 지금은 아까도 스포한 거잖아. 사실 뭐야? 이거 부등호 개수가 2개 있으니까 넌 2번 빌리니까 넌 10이겠지. 이렇게 풀어 나는. 알겠니? 그러니까 잘 푸는 애들과 못 푸는 애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못 푸는 애들은 이거라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있잖아. 이것도 빨리 봐서 뭐 10C 어쩌고 할 수 있는데 잘 푸는 애들은 2개 밀리니까 12C 오잖아.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라고. 알겠냐? 좋습니다. 자, 어드밴스한 거까지만 하고요. 쉽게요. 중복조합이 끝났고요. 사실상 뭐 중복조합에 대한 분석을 한두 개만 더 얘기할 건데 어쨌든 중복조합은 끝났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 외우시는 거는 좀 비추드리는데요. 외워지는 건 괜찮아요. 외워지는 건 분명히 괜찮고 여러분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다른 것에 배치할 때 자, 좀 옛날에는 다 정리했는데 왜냐면 확통이 좀 줄었어요. 그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이라는 게 빠지면서 교육 과정에서 좀 줄었는데 제가 여기 안에 좀 이 페이지에 서술하려고 했던 건 자연수 분할도 집합 분할도 빠졌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데 빠졌는 여러분만 오해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은 오해가 없지. 다른 사람도 오해하고 있는 거야. 빠지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된 것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런 표현이 빠졌어요. 스털링, 뭐 파티션 이렇게 옛날에 불렀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고 이건 나누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빠졌지
이 발상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발상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요소를 잘 분석해 보면 결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같은 것과 다른 것에, 오케이? 그다음에 빌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화할 수 있어요. 다 체계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는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 자,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줍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것에, 자, 같은 것을 다른 것에, 자, 같은 것을 같은 것에 줄 수 있고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다른 것을 다른 것에 주면 뭐라고 불러요? 중복 순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맨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다른이란 단어로 풀지 않고요. 이 상황으로 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A, B, C를 1, 2, 3, 4, 5에 뭐 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걸 어떻게 줘요? 다른 것에 줘요. 이해됩니까? 서로 다른 걸 다른 거에 준다는 건 A, B와 BA가 다르고 1, 2와 뭐 2, 1이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다른 걸 다른 것에 준다는 걸 외우는 것만으로 얘가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 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소모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배열해 보는 거, 즉 매칭해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주제 하나가 더 나온다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제가 중복순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 뭐죠? 빈상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다음으로 강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나중에 좀 많이 익숙해지면 그냥 다른 걸 다른 거에 주면 중복순이라도 이렇게 바로 풀 때가 많고요. 자, 다음이요. 자, 같은 걸 다른 거에 줍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 먼저 할게요. 같은 걸 다른 거에 줘요. 이거 뭘까요? 이미지상으로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얼마나 안 그린지 알 수 있지. 같은 것을 뭐야? 다른 것에 주고 있네. 이 이미지는 뭐가 돼요? 그렇죠. 중복 조합이죠. 알겠습니까? 자, 다른 것을 같은 것에 주면요. 다른 것을 같은 것에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집합분할이라고 하고요. 자, 같은 걸 같은 것에 주는 걸 자연수 분할이라고 그래요. 자, 둘 다 분할과 분배에 관해서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분할 분배에서 나오는 건데 용어 자체도 저는 그냥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합분할 별게 아니에요. 얘들아, 질문이야. 얘들아, 5명을 2개 조로 나누세요. 못 나눕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6명을 2개 조로 나누세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집합분할이에요. 아니야,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잘못 말했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연수 분할이에요. 6명을 몇 개 조로 나눠요? 2개 조로 나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6명을 2개 조로 나누는 경우는 5 더하기 1, 4 더하기 2, 3 더하기 3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할이라는 걸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다가 6명을 이제 뭐 할 거야? 배치하기 시작하겠죠. 5명 1명이라고 했어. 그럼 뭐가 돼? 너 6시 5가 되고, 그 다음에 1시 1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너 뭐가 돼? 4명 2명이면 6시 4에 2시 2가 되고, 뭐 하나하나 똑같긴 한데, 그 다음 뭐가 돼? 6시 3에 3시 3에 2팩분의 1이라고 동수분할이 생기는 거였죠. 맞습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집합분할이라고 그래요. 집합 안에 분할하잖아요.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안에 분할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를 열어서 넣으면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과정이 집합분할이에요. 알겠어요? 분할의 일반적 과정이 집합분할이고요. 오케이? 분할의 이 대분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연수 분할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중복조합이나 이런 상황을 해결할 때에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오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대분류할 때 빨리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연수 분할은 말 그대로 자연수로 나누는 건데 8개를요, 8을요, 4개로 나눠요. 8명을 4개 조로 나눕시다 하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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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아니라니까요. 8명을 4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8은 뭐야? 제일 큰 게 맨 앞에 와요. 5, 1, 1,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옆으로 한 칸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4, 2, 1,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한 칸 넘어가는 건데, 자, 얘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2 더하기 1과 1 더하기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연수라고 보면 그냥, 그쵸? 다 같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숫자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고 마지막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옆에 하나씩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요 단원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게임처럼 해요. 실제로 근데 요거 무슨 정리라고 해서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5, 1, 1, 1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비유할 때도 이런 건데 진짜 오락실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루마 도장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어쨌든 이 캐릭터가 거대한 망치를 이렇게 자기 몸보다 더 큰 망치를 들고 와서 위아래 움직이면 버튼 딱 누르면 띡 맞춰갖고 옆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옆으로 이렇게 한 칸 떨어져요. 이게 얼마야? 4, 2, 1, 1인 거예요.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틱 떨어지면 뭐가 되면 옆으로 한번 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치면 어떻게 돼? 얘가 떨어져요. 일로. 이게 3, 2, 1인 거고요. 툭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미끄러져서 어디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떨어지겠어. 평탄화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개를 내가 4개 로 나누면 겁나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내가 자연수 조건이 붙어버렸네? 그럼 뭐야? 5, 1, 1. 그 다음에 얼마가 돼? 4, 2, 1. 그 다음에 3, 3, 1, 3, 2, 2로 끝내신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 얘를 돌려가면 세면 되겠죠. 그럼 뭘로 세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는 거죠. 이해돼요? 3팩에 2팩 세 가지라고 하면 되지. 3팩이고 너 3팩에 2팩 세 가지. 너 세 가지 끝이에요. 내가 어떤 걸 만약에 제약 조건이 걸려서 H로 쉽게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하면 돼? 그냥 빠르게 되는 경우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대분류나 이런 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자연수 분할이에요. 이게 왜 사라졌냐고. 안 사라졌다니까. 재작년에인가 3년 재작년 아니야. 3년 전인가 4년 전 나오는 수능 문제가 얘를 8개로 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이걸 8개를 만들어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걸 쭉쭉쭉쭉 세는 게 제일 빨랐거든요. 그 조건 이상하게 걸리면 이게 제일 빠르다고요. 뭘 자꾸 값을 수정하는 것보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같은 것을 같은 것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주머니도 같고요. 너도 같아요 라고 하면 얘가 5가 여기 들어오든 여기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져요. 주머니도 같고요. 주머니도 같고요. 오케이? A, B, C, D가 달라져. 미안해. 자, 이거부터 할게. 그럼 뭐야? 다른 게? 뭐 예를 들면 다른 게 어디 들어가요? 같은 것에 들어가요. 이거를 뭐야? 집합분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같은 거에 들어가. 왜냐면 A,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고 이거 5C3, 2C1, 1C1 이 이미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이미지야? 8개의 어떤 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머니 그냥 4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머니에게 구분이 안 되면 1511이나 그쵸? 511이나 같아 안 같아?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얘를 그냥 이렇게만 세지 1511을 따로 세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센다는 걸 말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자연수 분해를 한다 같은 거 같은 것에. 근데 어쨌든 4번과 2번을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4번과 2번은 알아야 한다. 왜? 카운팅하고 대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알아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강조했던 거고, 오케이? 다른 걸 다른 거 해주면 뭐야? 중복순열이고요. 오케이? 같은 걸 다른 거 해주면 뭐야? 중복조합이다.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근데 문구로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53페이지에 그림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쉬었다 할게요.